본인은 한동석과 그의 배우자 마광숙에게 각각 100억 원씩을 상속한다. 그리고 외손주들에게 남은 재산을 전액 기부 조건으로 신탁한다. 박정수 여사가 100억 원의 유산을 상속한 지 정확히 3개월. 그녀는 그 유언장을 남긴 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가방 하나, 여권 하나, 그리고 광숙에게 남긴 편지 한 통.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서 떠난 그녀는 그날 이후 가족들에게 어떤 연락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광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펴들었습니다. 광숙아, 널 잊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내 마음은 널 기억해.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 미국에서 조용히 지낼게. 그리고 언젠가 인연이 된다면 우린 또 만나겠지. 그 편지 한 장에 광숙은 끝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멈출 수 없게 흘렀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내가 꼭 찾아낼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다잡게 만든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광주. 광숙과 오장수가 함께 개발한 전통주가 전 세계 시장을 향해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 위 신문에 실린 기사. K 술 장광주 프리미엄 유통사와 수출 계약. 독수리 술도가 세계로 뻗는다. 마광숙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멍하니 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위쪽엔 정장을 입고 당당히 포즈를 취한 자신의 사진이 실려 있었고 상단 캡션엔 K 전통주 글로벌 유통시장 진출이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LX 호텔의 한동석 대표 역시 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감동을 주는 건 기억 속의 맛입니다. 장광주는 마광숙 씨가 만든 그리움의 술이죠. 우리 호텔이 이 술을 선택한 건 감각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기념 선물용 술이라는 신개념 소비 흐름까지 만들어낸 장광주. 호텔바, 레스토랑, 백화점, 그리고 VIP 전용 객실까지. 이제는 단순한 술이 아닌 하나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장광주는 그저 맛있는 술 하나 만들어보자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광숙과 오장수의 고집과 실험, 섬세한 미각이 모여 K 전통주의 새 지평을 연 결정체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술도가 회의실은 전례 없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천수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수님 없었으면 이거 절대 안 됐어요. 하늘에 있는 형이 분명 우리를 도운 거예요. 진짜 딱 한 잔 맛보더니 미국 바이어가 한국 와인이냐며 감탄했다니까요. 오흥수는 그 자리에서 춤을 추며 회의실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오범수는 웃으며 그를 말렸지만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이 성공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천수가 한동석을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이번 미국 출장은 형수님 같이 다녀오세요. 서명식도 직접 하시고 호텔 수출 라인도 체크하셔야죠. 한동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 뭐 광숙이랑 같이 가면 어디든 좋지. 그렇게 출국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고 일정은 촘촘히 짜였지만 하루 반나절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는 곧 광숙에게 특별한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짐을 싸던 밤 그녀는 서랍 속에서 박정수 여사가 남긴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한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너는 어머니라 불러줬고 나는 널 딸로 받아들였으니까. 광숙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매일 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않았다는 걸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동석과 함께 LA 지역 한인 커뮤니티, 노인센터, 교회, 보호시설 등 박정수 여사가 있을 만한 모든 곳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온라인 게시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 73세 한국인 여성, 기억 혼란으로 보호센터 잠시 머물다 자발적으로 퇴소, 이후 행방 불분명, LA 근교 성당 봉사. 광숙은 손을 입에 가져간 채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진짜 계시는 거죠? 마광숙과 한동석은 곧바로 LA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광숙의 머릿속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딘가에 계시다면 부디 살아만 계셔주세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LA 근교의 작은 한인 성당을 찾았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 들꽃이 피어있는 정원, 그리고 작은 예배당에서 들리는 한글 성가.
시간이 멈춘 듯한 그곳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한노 신부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광숙은 박정수 여사의 사진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분 혹시 기억나세요? 박정수님이라는 분인데 봄쯤 잠시 머무셨을 수도 있어요. 노 신부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 기억납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매일 오후 4시면 앞마당 벤치에 혼자 앉아 계셨지요. 혼잣말을 자주 하셨고 가족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광숙은 숨을 멈춘 듯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기 계신가요? 노 신부는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오래 머무시진 않았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나가셨고 저희도 그 이후로는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성당 장부를 뒤적이다가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곳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적고 가신 주소인데 확실한지는 저도 장담 못 드려요. 종이에는 한울재가복지센터, LA 외곽의 한인타운에 위치한 작은 요양시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광숙은 그 종이를 손에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울재가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조그만 입구에서 일하던 간호사는 사진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분 계셨어요. 2주 전까지는요. 하지만 지금은 안 계십니다. 그럼 어디로 가신 건지 아세요? 광숙이 조심스럽게 묻자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식당에서 술을 조금 드셨는데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내 딸이 날 찾을 수도 있어. 난 그의 얼굴은 잊었지만 그 애는 날 기억하겠지라고요. 광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 후론 소식이 없어요. 짐도 많지 않으셨고 어디로 가신다고도 말씀 안 하셨어요. 광숙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정수 여사, 한동석 그리고 한결과 한봄이 함께한 가족사진. 간호사는 사진을 받아 복도 안쪽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회색 머리를 질끈 묶은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레 걸어 나왔습니다. 이 사람 나 기억나. 정수라 했지. 광숙은 숨을 멈추고 다가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알고 계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나한테 말했어. 산타모니카 바닷가에 가고 싶다고. 늘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렸대. 이름은 기억 못해도 기다리는 사람 있다는 건 기억난다더라. 그 말에 광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동석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보자, 산타모니카로. 이튿날 두 사람은 드넓은 해변이 펼쳐진 산타모니카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광숙과 동석은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한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혹시 그 노인분을 찾고 계신 건가? 광숙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벤치에 자주 앉아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노부부는 미소를 머금은 채 손으로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늘 5시쯤 여기 앉아서 바다를 보셨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가 가끔 커피도 드리고 말도 붙였죠. 며칠 전에도 여기 계셨는데 갑자기 안 보이시더라고요. 광숙은 벤치 앞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한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손편지, 다른 한 손에는 가족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바로 그 순간 맞은편 벤치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수척한 몸, 바람에 흩날리는 하얀 머리칼, 낯선 옷차림, 멍한 표정.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광숙이 평생 잊을 수 없던 눈빛이었습니다. 마광숙, 바람처럼 기억처럼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드는 그 목소리에 광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가 박정수 여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너를 잊은 줄 알았는데. 광숙은 고개를 저으며 그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그 말에 박정수 여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광숙은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요. 어머니가 계셔야 할 그 집으로. 박정수 여사는 여전히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 닿은 온기가 마음 깊은 곳까지 번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호텔방. 작은 식탁 위에는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동석이 식판 위에 국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생신이에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희는 기억하고 있어요. 박정수는 조용히 국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을 뜨고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맛 익숙해. 광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기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끓였어요. 박정수 여사는 광숙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기억을 더듬듯이 움직였고 바로 그 순간 광숙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건 동이 틀 무렵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광숙은 박정수 여사의 목에 스카프를 둘러주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들은 공항 대기실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때 박정수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떠났는지 잘 기억나진 않아.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그녀는 광숙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이 되어준다고 했지? 내가 내 기억을 대신 가지고 있어줬구나. 광숙은 울컥했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사람들의 발걸음도 들리지 않는 듯 둘 사이의 시간만 멈춰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억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절 잊으셔도 저는 어머니를 기억할게요. 박정수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이전보다 분명해졌고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독수리 술도가의 마당.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커다란 식탁엔 온갖 음식이 차려졌고 그 중심에는 휠체어에 앉은 박정수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멍한 듯했지만 그 속엔 분명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오천수가 나서며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범수와 오흥수도 차례로 고개를 숙였고 오광수는 작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저희 술도가가 예전보다 더 맛있어진 거 아시죠?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박정수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맞이한 이의 미소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온 광숙은 박정수 여사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박정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조용히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딸, 그리고 이건 동석, 여긴. 광숙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다 기억나세요?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다 기억나진 않아. 그런데 이 사진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광숙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그 따뜻함이 바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에요. 박정수는 광숙의 손을 꼭 쥐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고맙다, 나를 잊지 않아줘서. 집에 다시 오시니 어때요? 박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이었구나. 여기가. 광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의 집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다릴게요. 어머니가 기억의 문을 다시 열 그날까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엔 흐르는 눈물 대신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을 비추는 시간. 광숙은 된장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차마 끝까지 휘젓지 못한 국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왜 이러지? 며칠 전부터 느꼈던 어지럼증과 입맛 없음, 그리고 오늘의 속 울렁거림, 마음 한구석에서 떠오른 생각 하나. 혹시 광숙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현재 5주차 된 것 같네요.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추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뱃속의 작은 생명이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광숙은 하얀 작은 상자에 그 결과지를 넣고 리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석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피곤한 얼굴로 현관을 열고 들어온 그에게
광숙은 조용히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종이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표시된 두 줄.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거 진짜야?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뱃속에 아기 있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세게, 뜨겁게, 그리고 오래도록.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나한테 이런 날이 오다니. 그날 밤 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태어날 아이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눈은 누구를 닮을까? 성격은 어떨까? 이름은 뭘로 지을까? 정답은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충만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광숙은 박정수 여사의 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숙이냐? 네, 어머니. 미역국 끓였어요. 오늘은 저랑 꼭 같이 드셔야 해요. 부드러운 죽과 과일 몇 점, 그리고 정성껏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광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날이니? 광숙은 웃었습니다. 그냥 특별한 날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주름진 살결, 약간은 떨리는 손끝, 그 안에 수많은 기억들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박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뭔데? 광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 가졌어요. 저랑 동석 씨 아이요.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정수 여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광숙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예요. 이제 어머니 손주 셋이 됐어요. 그 말에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광숙의 뱃속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만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분명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어도 이건 꼭 기억할게. 널 내 딸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그날. 그 말에 광숙은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입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우리 아이도 어머니 손 꼭 잡고 자라게 할 거예요. 박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살아야겠네. 기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게. 광숙은 흐느끼는 숨을 삼키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따뜻하고 분명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광숙의 임신 소식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퍼져나갔습니다. 오천수는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형수님. 오흥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대박이랑 같이 친구하면 되겠어요. 우리 술도가 2세대 시작이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예요? 한결이와 한봄도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한결은 옆에 앉은 광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광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이 조용히 웃으며 대신 말했습니다. 광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럼 나도 뱃속의 동생 잘 부탁해. 한결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광숙은 나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가족들은 웃음과 축하의 말을 나누었고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정수 여사는 광숙의 손을 꼭 잡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숙아, 내가 다 있더라도 이건 잊지 않을게. 너는 내 딸이고 이제는 이 아이의 엄마니까.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요. 그 말에 박정수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의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아주 깊고 조용한 평화의 표정이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바람은 살랑였고 그날의 기억은 분명히 가슴속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숙의 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다시 만나요.